땅만 쳐다보고 댕겨. 저놈이 뭐더냐 볼게. 땅만 쳐다보고 댕겨. 뭐더라고? 먹이 찾으려고. 계속 먹이만 쫓아먹고 댕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배가 어느 정도 부른 게 질기 장난치고 놀더라고 말이에요. 암컷 수컷 겸여고. 그러다가 또 땅만 쳐다보고 댕겨. 그러다가 또 토롱 또 들어가더라고 말이에요. 3일을 내가 그런 닭을 관찰했는데 우리 인간들하고 비교가 되더라. 그래서 세상에 맨 배 채우려고 인생을 살아야 그럼 마치 뭐도 같냐. 자동차가 공장에서 나왔는데 자동차가 나올 때는 기름 넣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뭔가 싣고 다니려고 나왔어. 목적이. 자동차가 맨 기름 넣을 연구만 하고 다니고 그럼 뭐예요? 그럼? 자동차가 의미가 있어? 학교라는 것을 하나 세웠어. 왜 세웠냐?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치자고. 근데 학교를 하나를 유지하려고 머리를 다 싸매버려 그냥. 응? 공부는 이제 2차선이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고 행사를 하고 막 그렇게 가버려.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시간을 소모돼야 되고. 그럼 학교를 의미가 뭐 있냐고 말이야. 응? 나 우리 아들을 내가 중학교만 나오고 검정고시로 내가 보내었는데 내가 에너지 낭비를 하면 될 가락이 없겠다 싶어서 내가 학교에서 나 배우고 싶다고 내가 선생 언놈이 그랬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이 사무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졸업을 때게 대접한다고 오시라고 했는데 국밥을 한 그릇씩 먹었어요. 다음 동네 저기 한 그릇씩 먹는 게 일반적으로 또 이해가 안 가지. 학부형을 모셔놓고 응? 국밥 먹자 그냥 말이야. 응? 나는 내가 대접할 것은 국밥이고 소스. 나 이제 국밥 드실 줄 아냐고 전화를 하니까 드실 줄 안다고 하더라고. 국밥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대접했어.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분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현이 아버님은 교사 출신인데 어른이 하실 것이냐 교육에 대해서 어른이 하실 양반이 초등학교 안 보내고 검정고시를 선택했을까 이해한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출신을 볼 게 교사 출신이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뭔 견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당신이 언급을 안 한다고 말이야 이제. 그렇듯이 뭔가가 하나 형성이 되면 목적은 띵겨보고 그놈을 유지하기 위한 대로 가버려 그냥 거의 다니. 그런 것들이 이제 본질하고 지엽적인 것하고 사이에서 본질은 날아가고 지엽이 본질을 대신해보고 있지. 이거 인간 세상에 전부 다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지. 정치도 호남당, 영남당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냐고 말이지. 그런데 호남으로 흘러가고 있지. 지금 굳어져 버렸지. 누구도 그걸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연속선상이 있고 그 다음에 두통은 그 이후에 나한테는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심리 이건 감정의 일종이니까 생로병사가 있냐는 불안심리는 끝도 끝도 없어지겠어. 생로병사를 벗어나야만이 불안심리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명, 반점, 반상 다 한대때 바깥에 있는 것들이 진짜로 여겨진 것에서 나온 거. 강박관념, 대인공포증, 가해눌림, 악몽, 자살 충동. 이거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무로 돌아간다 하니까 자살 충동이 생기지. 신내림, 귀신 들림, 정신질환, 신경성질환. 자, 여기서 이제 만성난치가 나오는데 만성은 부정적인 성향이 한번 나한테 발생한 어떤 질병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이 계속 강화된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강화된 기억물 때문에 외력으로 아무리 치유를 하기로 이게 되질 않아요. 만성난치는 외력 가지고 해결한대. 자기 내부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돼.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나한테는 이제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백반증이라는 게 있었고 백반증. 백반증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돼. 여기에 내 몸에 두 군데 있어. 예전에는 젊은 날은 뭐 얼굴에도 있었고 손에도 있었고 사방대가 많이 퍼졌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을 끓이니까 알레르기 피부염. 알레르기 피부염이 난성난치야, 만성난치. 성질이 사나운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생겨. 자기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화에서 피가 타게 돼갖고 면역성이 약해지니까 생겨나. 그 다음에 그 옆에 위장병인데 이거는 나는 돼지고기 먹고 체한 자리. 계속 그 자리가 체하고. 전립선. 내가 직접 알았던 거야. 젊은 날 여자친구는 없고 성욕이 일어나고 돈 주고 가서 그때 당시에 돈 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나의 추한 과거의 모습이죠. 광주로 치면 대인동 또 성경리 가면 천산번지라고 있어. 그런 데가 돈 주고 이런 관계들을 해놓은 때문에 나는 성병인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가면 전립선염이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달렸던 것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돌아다녀도 안 돼. 오직 나는 그때 그래도 다행스럽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이거는 외력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우쳤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나는 이걸 해결하지 않은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도 다스리자. 가치관이 새로워야 쓰겠다. 이런 생각에서 인격 완성 쪽에다 치중을 했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백반증이 있던 여성분인데 유명한 그 모델이 되었다. 모델. 얼굴이 이렇게 백반증이 있어갖고 그 사람의 써놓은 이야기가 자기가 모델이 되고자 했는데 모든 조건을 갖던 백반증 때문에 모델이 사고를 바꿨다는 얘기지. 자, 동물들을 볼 때 소는 황색 소가 있고 검정소가 있고 또 개 저기 있더라고요. 그 섞어져서 혼합된 색깔의 동물도 있더라고 말이야. 인간도 반드시 백색, 검정색, 황색 그렇게 나눠야 될 필요가 뭐 있냐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몸뚱이 속에 흰색, 또 흰색보다 조금 짙은 색 섞어지면 뭔 상관이 있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걸 색깔을, 피부를. 나도 사실 그랬었어. 나도 얼룩소 같이 생각을 했어. 내가 백반증 때문에 시달릴 때게. 근데 잘 안 돼.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 여러 사람들의 그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떠쳐내기가 사람으로 힘들어. 아주 내공이 있어야죠. 그 여자가 그랬다니까 그 모델이 되었어. 유명한 모델.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을 다스린 쪽에다 치중을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다스려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니까 무엇이 바뀌냐. 내 몸의 모든 호르몬 분비라든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물질 전환이 다 이루어져. 그럼으로써 하나씩 해결이 되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스킨 로션 나 써본 적이 지금 한 30년 된다고 봐야지. 마지막으로 이 스킨 로션을 썼던 것이 1990년도 5월에 내가 교직을 그만뒀습니다. 속초여고에서. 속초여고 1학년 내가 다니고 있는데 가들이 5월에 내가 퇴직을 할 때에 나한테 선물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스킨하고 로션. 안 썼어. 방치해놨어. 오래돼야 버려버렸지. 그냥 내가 누구라도 줄 것인데. 내가 줘봤자 그 사람 써봤자 뭐 그것이 그것이라고 놔둬버렸지. 그 이유는 나는 화장품 쓴 적이 없어. 면도 하고 나서도 뭐 여기다 뭐 스킨 바르고 그런 거 없어. 그 대신 이제 거기에 대해 예비 조치는 취하지. 요즘에는 이제 밀가루로 이렇게 검을 내갖고 그놈으로 샤워를 하지. 그렇지. 예전에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볼게.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중일이라고 앉았어. 어째서 이중일이냐? 저녁에 잠잘 때 내 몸에 제일 맞는 노션이 나한테서 나오고 다녀. 기름기, 노션 기름기 어차피 윤활유니까. 내 몸에 맞는 노션이 나왔다 입혀질 것이여. 그럼 아침에 너는 벗겨야 되냐고 말이지. 안 벗겨야 될 거 아니요. 저녁에 막 나와서 딱 입혀졌으니까. 어느 말은 이렇게 외부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 딱 입혀졌으니까. 맨물로 세수하면 된 거야 아침에는. 맨물로. 그리고 다니면 요놈 입혀진 차리는데 로션 넣어서 해. 근데 아침에 사람들이 뭐대요? 비누로 칠해야지. 그것도 깔끔하게 칠해서 그냥 바삭바삭하게 내보지. 싹 벗겨내보지. 그래갖고 너 어쩌냐? 바깥에 거 이물질을 갖다가 때려 발렸지. 예? 자, 피를 다른 사람 피를 나한테 옮길 때지. 예? 그 반응이 일어나. 그럼 다른 물질을 나한테 바를 때 그 반응이 안 일어나겠냐고. 일어나지. 젖어보지. 왜 그래야 되냐고. 그래서 난 그 당시에 이제 저녁에는 잠잘 때 비누로 칠하고 이물질을 싹 벗겨냈지. 왜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래도 밖에서 먼지가 묻었을 것이다 싶으니까 그럼 싹 닦아내는데 딱 닦아내고 화장을 하면 안 돼. 저녁에 잠잘 때. 그대로 놔두고 자야지. 그래야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맞는 로션이 나오지 밤에. 아침에 얘는 벗겨놓으면 안 되지. 아침에는 맨물로 세수해야 돼. 저녁에 잘 때는 샤워를 계면활성제인 그 제품 써가지고 했고 아침에는 안 쓰고 맹물로 했어.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몸신에서 피부 미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제 세웠던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실험을 하는데 밀가루 물에다 풀어가지고 그놈으로 샤워를 다 했더라고.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로부터 훨씬 좀 나서지죠.
지금은 나는 이제 샤프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역시 이제 그런 거 바꿨죠. 이제. 화장품 안 쓸 것은 똑같죠.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성 질환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병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 이 공부 하나만 가지면 다 해결된다고 나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믿기지 않으면은 좋다고 말이에요. 와서 배우겠다라고 배워봐. 내가 여기서 뭐 37만 원 어쩐다고 써놨지만은 나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해주시오. 그럴 만한 용기가 있어야지. 같이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 약속을 해놓고 내가 수없이 무료로 같이 해봤죠.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근데 안 하거든. 선생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건 참 좋네요. 근데 이제 그 공부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본인의 그 바람이 동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있겠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동기나 바람이나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그 인생의 가장 보석 같고 보약 같은 걸 알아요. 그 인생에 단 한 번의 그 자기 의식의 그 탐사를 통해서 인생의 변혁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의도를 다른 데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행복이라든지 막연한 성공이라든지 막연한 자기 만족이라든지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이상 이것은 반대로 가는 작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좀 뭔가 이걸 하게 되면 손해보고 나는 잘못하면은 도태되고 뭔가 이거 사회가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니니까 불안한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공부하는 사람하고 좀 내밀하게 좀 더 다른 어떤 차원에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 우선하는 우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공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면에 깔아진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 행복감 이게 좀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깔아져야 즐거운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강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딱딱하고 좀 어떤 그런 주입되는 것이 계속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많이 해야 돼. 네, 근데 보면 학습자들 굉장히 열성적이고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시고 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들은 본인이 정직한 사람들은 남이 이거 맛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네, 내가 진실로 대답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의가 되게 되면은 이걸 안 하자니 그러고 하자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그래도 정말 보기 좋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도중에 어떤 대목이 되든지 간에 조금 이견이 있다든가 아니면 의문이 난다든가 한번 물고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은 가르쳐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질문하십시오 하고 따로 시간을 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그거는 뭐가 가냐면은 자동차 운전을 갈 때에 나 목적지 다 가고 난 다음에 네가 비켜가라는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질문은 그 당시 그 대목에서 해야 되겠는데 다 끝났나 하라고 하면 다 잊어본디? 그 질문을 내용도 잊어버리고 할 필요는 너무 느껴보고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을 하는 도중이라도 의문이 나면은 그때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그러라고 말이야. 그럼 나는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시켜놓고 답변해주고 가다가 또 끌고 가고 근데 자동차 가다가 상대 차가 오면 그대로 브레이크 걸고 멈춰주고 옆으로 비켜주니 가다가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선생님 이게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공부라는 게 놀이나 즐거운 어떤 게임 정도로 하는데 한국은 강의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강의 1시간씩 끌고 가본 거죠. 징하게 이것은요 노동이에요.
그럼 이제 차라리 자담시 그런 게 낫겠죠. 네. 그럼 30분 하고 또 다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좀 릴렉스한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노동이 노동 오래 달리기. 교육을 좀 받는데 네. 성교육이나 이런 것은 이제 인권교육인 이런 걸 자주 받는데 그 강사들의 역량 따라서 일방적으로 막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예. 참여를 시키는 사람이 있고 참여시킨 방법도 여러 가지가 하더라고. 나도 그 사람들까지 열심히 보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수가 있을 때 다수를 상대할 때는 그걸 끌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다수를 할 때는 이렇게 강의식으로 쭉 가는 하다가 또 그 사람들은 이제 5명씩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 네. 이렇게 나오라고 하시면서 손 들어갖고 여기 게임에 참여할 사람 5분 나오십시오. 5명 딱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강의 내용에 있는 것을 문제로 물어. 문제로. 자, 자연계는 생물과 무생물로 나뉜다 하면 동의한 사람 한 발, 동의 안 한 사람 그대로 이렇게 딱 해. 그러면 달리지 이제 동의한 사람 앞으로 나오면 그러면 자, 거기다 물어 양반이. 자, 어째서 동의합니까? 의견을 말하라 그래. 의견 딱 이야기해. 그러면 자, 관객을 상대로 또 강사가 지금 이분의 지론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든가 하면 말씀하십시오 그래. 그럼 같이 참여를 하지 이제. 없으면 또 다음 사람. 앞으로 한 발짝 나간 사람하고. 그러면 자연계는 생물과 무생물로 나뉜 거 말고 또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래. 그 사람 자기 견을 이야기해. 그러면 이 견해에 대해서 만약 반론이 있으신 분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참 그 방법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것이 되려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이제 당신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듣는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주입식이 되고 교과서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면 혼수비 되지 그것도. 이제 그것을 참여를 하게 되면 그렇죠. 좀 더 이제 이렇게 혼수비 되고 결국에는 지금 지혜교육이 아니라 지식교육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우리가 물을 마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물은 어떤 그 성분을 갖고 있고 이 물은 어떻습니다를 하게 되니까 이해는 하지만 사실 돌아서면 꽝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대. 이게 아는 것이란 게. 너무 감사해요.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함께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르는 것을 대신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또 우리 친구가 모르는 것을 내가 또 대신할 수도 있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게 도반의 의미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봐서 기쁘고 반갑고 어떤 다른 데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런 데서 하는 굉장히 신뢰가 있어요. 믿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 타산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 참이란 것이 뭘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정말 어떤 굉장히 최상층의 어떤 지식 넘어가 지혜인데 최상층의 진리를 나누는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존중의 대상이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가지고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혜택 받은 거예요, 사실. 예,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강의를 많이 받아봤는데 굉장히 비싸요. 원래 이런 굉장히 비싸요. 상당히 저는 그런 이제 또 여행도 다니고 많이 하는데 상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돈이 비쌉니다. 예, 근데 그냥 소위 말하면 지금은 굉장히 특혜예요. 특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많이 주셔요. 보면 원래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만 던져줘요. 하나만 던져주고 그것 갖고 네가 참고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어느 정도 그 학생이 뭔가를 눈을 살짝 뜨면 또 끌고 가요. 근데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아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냥 다 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저변에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면은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고 이렇게 딱딱한 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감사한 자리구나. 근데 다시는 이런 자리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좀 그래도 행운화적인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족사 중에서도 지금 처제가 백운동 쪽에서 이제 뭐 하나를 새로운 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워크숍 같은 거 네. 이런 거 장소 제공하고 식사도 해주고 막 그런 식당 비슷하니 1박 2일씩도 할 수 있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놨고 지금 건물 사가지고 한뒤 좋네. 밴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좋네. 사람들이. 근데 내가 그 밴드 사람들이 와서 1박 2일 자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마시고 먹고 놀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시간도 많다. 그 생각들과 시간. 목적이 뭐냐? 목적이 없다고 말해. 목적이 없어. 그냥 사람 만나서 막, 뭔 주제도 명확하게 있어갖고 막 나가지도 않고, 그냥 노래방 기갖고 노래 부르고, 뭐 자기도 소개하고 그냥 이래. 예. 그 속에 뜻이 있겠죠. 근데, 참말로.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애터진 사람들이구나. 내 비난을 자격은 안 되나. 나도 그런 생활을 해올 때가 과거에 있었으니까.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놀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잘해가지고 어느 말에서 놀 사람 찾는 거야 지금. 특별한 무슨 나는 어떤 요리를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러니 그 목적 가지고 연구를 오고 막 하니까 그런데도 좀 괜찮았다. 응? 우리가 진짜 많이 댄스 모임이다. 그럼 댄스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구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막그 기술 같은 것도 전수해보고 누가 발표해보고 시범도 해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대로 또 이해가 있겠다. 근데 아니요. 그 아닌 것을 가지고 얼굴 마주치고 서로 인사 나누고 밴드에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의 당사자를 좀 만나서 얼굴 익히자. 이 측면에서 경상도에서도 온단 말이에요. 박중에. 응? 돈 들여서 자기 거. 참. 근데 나는 이제 이 생각 가지고 나도 내 밴드에서 한번 여기서 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해봤어. 안 모여버려. 그러니까 참을 어렵구나.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분명히 사람이 추구하는 그 성향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 그게 이제 만족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밴드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이제 초대장 보내니까 와 자기들 글만 쓰고 가버려 이제. 응? 그러면 이제 그 자기들 글이 내 밴드의 성향에 맞으면은 괜찮지. 그건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 내 밴드하고 아무 관련 없는 내용만 쓰고 가버려. 그러면 나는 안 되겠다고 말이지.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것은 연복구에 우리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태평양 같이 넓은 바다에 거북이가 그렇지 나도. 뭐 천년 만에 한번 숨을 쉬러 올라온대요. 바다에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 거북이가 천년 만에 한번 숨을 쉬러 올라오는데 그게 판자가 하나 흘러가요. 그 판자가 흘러가는데 그게 목이 끼는 대군이야. 그런 정도의 확률이래요. 이런 진리의 법을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것을 인식을 하면은 이 인연은 그만큼 소중하고 그렇지. 어렵다는 것이에요. 진리 수많은 우리가 그 생명체들이 있지만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는 극히 소수예요. 소수예요. 근데 이제 되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문제점, 가래라든지 나에 대한 어떤 부족한 점이라든지 나에 대한 그런 어떤 외로움, 우울함, 문제점,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걸 해결하기에는 도구로 이걸 찾아오는 것이지 정말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마음은 아직은 씨앗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만나려면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꾸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인연은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죠. 이게 선생님께서 특별히 좀 마음을 내셔서 천천히 갈 수 있으시면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파트 중간에 발제 같은 거, 그러니까 중심 발제 같은 거 하거나, 이게 세 번째 장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중간에 넣거나, 아니면 질문하는 그 시간을 잠깐 텀을 줘서,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강의가 이제 끊어질 수 있어요. 아니, 상관없어.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는 도중에 어떤 질문이건 질문한 사람이 들어와라. 그럼 내가 중지할 테니까, 그럼 답변하고 또 진행하고. 그게 낫지.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쭉 가다가 거기서 좀 끊어주면서 자꾸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그러지, 그러기도 하고, 네. 내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근데 그 질문을 왜 던져보냐면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잘 이렇게 습득하고 있는 걸 그래야 중요한 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반 합의다. 내가 지금 강의한 내용이 정이라면은 질문에 들은 것이 반이요. 정과 반이 서로 막 옥신각신 해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취사 선택하는 합이 나와야 돼. 그 합이 다음에 정이 되겠고. 그래갖고 그 사람에 대한 반이 또 나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토론 문화가 거의 정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시간씩 끌어보려면 이 안 것도 잊어버리니까요. 이제 애울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선생님께서 한 30분을 하시고 한 또 10분 이렇게 자다가고 이렇게 좀 어때요? 절대 내가 강의한 내용을 애울라 그러거나 막 적거나 이러지 말라. 네,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적는 게 사실은 저도 옛날에 많이 적었는데 적는 것보다도 선생님이 주는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내가 한번 그 의문을 던져보는 게 훨씬 더 폭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을 때 물고 들어가려는 자세를 들여야 돼. 물고 들어가. 저놈을 내가 부정해보자. 이런 취지로 들어야 한다는 게. 이게 반을 만들어내려고 들어야 돼. 내가 지금 가르친 것이 정의라면은 나는 옳다고 주장하고 하거든. 그러면 저걸 내가 논리를 뒤집어버려 쓰겠다. 이렇게 얄궂은 심보로 들어야 한다는 말이야. 근데 그럼 뒤집어야지, 자꾸 질문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올바른 습관이 있어서, 올바른 습관이 있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습관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정도를 걷는 정치인 그러니까 그게 극히 동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습관만을 추구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도를 추구한다 그랬지. 네. 그 정도를 정도가 아니라는 소리네요, 선생님. 그런데 문제는 정도가 아닌 사람도 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아예 정도는 그럼 없는 건가요? 아주 정도는 정돈이 아닌 것에 개합해서 정도를 선택해서 일으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논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초월만이 답이죠. 그 부분에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안에 모든 것이 하얀색만 있어요. 하얀색이 가정을 해봅시다. 이 안에 전부가 하얀색이라면 그게 정의예요. 근데 왜 하얀색이라고 우리가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는 하얀색이에요. 근데 그 하얀색은 왜 하얀색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냐는 거죠. 하얀색 자체가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득했다. 그러니까 하얀색이라고. 하얀색이라고. 우리는 그러면은 정의가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그 정의가 하얀색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약속을 했네, 개념으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네요. 그 교육을 받기 전에 그 하얀색은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기 전에 인식하기 전에 왜 하얀색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하얀색이 본래가 있었나? 네, 본래가 어두운 것과 하얀색이 있었나? 네, 좋네. 50점이에요. 네.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을 말씀드립니다. 이 하얀색이라는 자체는 어둠이라는 것을 배경에 두지 않고는 절대 하얀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배경이 없이는 절대 하얀색이라는 것을 옳다는 선의를 정리를 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정의는 정의 나름대로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한다. 근데 그게 과연 그 정의는 이 정의롭지 않은 것과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정의롭지 않나요? 신은 누가 신이, 근데 그게 대해서는 제가 더 물어보고 싶어요. 네. 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요? 네.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신이요?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냐면, 네. 나한테. 네. 본인이 그 신을 얘기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면 뒷배경이 있어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신을 얘기하면은 그 신이 고무신인지 네. 아니면 귀신인지 신성한 신인지 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을 이러이러한 신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신을 어떤 것을 신이라고 제가 말한 신은 그러니까 아까 정의로운 신은 네. 그러니까 절대 전능한 신 같아요. 제가 말한 지금 굉장히 보면 네, 근데 보면은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람이 정의로움에 굉장히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아주 젊게 신을 정의로운 신을 상정을 하는 것이야. 자기 남하고 얘기가 할 필요 없고 우리 개인을 얘기만 해보자고. 사람들은 이 인구가 60억 인구면 다 신이 다 생각이 다 틀려.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로운 신이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에요. 근데 신이 과연 정의로울까요? 뭔가 그래도 규칙은 만들어 놓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이 네. 그러면 규칙 없나요? 그러면 알겠네요. 네. 그 신이 정의롭다는 신의 규칙이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신은 이러이러한 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나는 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신 밑에 그러니까 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의 요건은 그러니까 신이 만드는 거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좋습니다. 가기 위한 거는 그러니까 그 규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깨달은가 신이 그 길은 정해놓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정의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것들을 신이 규칙을 만들어놨다.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신에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기독교에서 말하면은 율법이고 뭐 불교에서 말하면 팔짱도가 이렇게요. 소위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예요. 착하게 살아라. 그 율법이 다 있고 그 팔짱도라는 어떤 그 계율이 다 있어요. 근데 착하게 살면 신에게 정이다 이거네요. 착하게 살기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고차원적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착하게 살아. 그것이 하나의 방편일 수 있죠. 방법. 네, 착하게 사는 것도 방편일 수도 있죠.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차원이 있으면 다른 차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차원이 있고 다른 차원이 있다면 우리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신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이 될 거예요? 신을 따르는 자가 될 거예요? 일단 최종적으로 신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좀 광호한 발언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잠깐 내가 좀 개입을 하면. 연어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는데, 야, 신하고 연어하고 비교를 하면, 연어는 실증적이잖아요. 분명히 보이잖아요. 연어 보여. 내가 연어 들었다 놨다 해. 그러면 뭐냐면, 이 물통이 움직인다라고 얻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물통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선생님이 물통을 들었다 놨다 하면 물통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겠지. 또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물통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자, 신하고 연어모고 중에서는 실제 현실적인 결과에 속한 것은 뭐예요? 신이어의 것이 결과에 속한 것.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오감 때문에. 그놈이잖아요. 신은 사실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죠. 누구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신은. 누구도 인정. 신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아니 이제 지금 선생님 우리 친구는 그 가정된 신이 있어요. 가정듯이 가설. 아니 가정된 신이 아니라 그 개념은 있지만 그 안에 실제하는 신이 있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네, 정의로운 신. 그렇다고 네. 인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죠. 정의로운지 안 정의로운지 모르지만 규칙을 만드는 신이라고 할게요. 규칙을 만드는 신. 네, 규칙을 만드는 신. 다음 강의 하게 그 규칙이 왜 존재해요?